안녕하세요. 이지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장의 유도장애 및 안정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 유도장애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 유도장애란 무엇이냐면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에 어떤 장애를 주는 것,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에 장애를 주는 현상을 우리는 유도장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도장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전유도장애. 또 하나는 전자유도장애가 있습니다. 자, 이 정전유도장애와 전자유도장애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전력선이 여기에 있을 때 통신선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선이고 여기에는 전력선, 여기에는 통신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력선과 통신선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CM이다라고 하는 정전 용량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지에 뭐가 있습니까? 대지 간의 정전 용량 CS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력선과 이 통신선 간의 이 선간 정전 용량에 의해서 여기에 뭐가 유도가 됩니까? 통신선과 무관한 ES라고 하는 전압이 유기됩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전압입니다. 그럼 즉 이게 뭐예요? 장애가 발생한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전력선에는 뭐가 흐르겠습니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에 의해 여기에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 자기장은 이 전력선과 통신선 간에 뭐가 존재하게 됩니까?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E는 M, dt, di에 의한 뭐가? 여기에 또한 EM이라고 하는 전압이 유기가 됩니다. 당연히 이 ES와 EM은 통신선에서 원치 않는 전압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통신선 장애, 즉 유도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ES를 정전 유도 장애라고 하고 EM은 전자 유도 장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 정전 유도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전 용량과 뭐에 의한 영상 전압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전자 유도 장애 같은 경우에는 자, 전력선 측과 통신선 간의 상호 인덕턴스와 그 다음에 영상 전압에 의해서 이러한 장애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 이거죠. 다시 얘기하면 정전 유도 장애는 정전 용량과 영상 전압에 의해서, 전자 유도 장애는 상호 인덕턴스와 영상 전류라고 써야 되죠. 그죠? 영상 전류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전 유도 장애에 의해서 이 ES라고 하는 것은 얼마이고, 상호 인덕턴스, 즉 전자 유도 장애에 의해서 생기는 이 전자 유도 전압 EM이라는 값은 얼만큼이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정전 유도 장애를 보면, 자, 단상 2선식과 삼상 3선식이 조금 다르더라 이런 얘기죠. 자, 정전 유도 장애는, 자, 먼저 단상 2선식에서 자, 1선당 작용 정전 용량 C는 CS 플러스 2CM이고, 그죠? 3상에서 1선당 작용 정전 용량 C는 CS 플러스 3CM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익히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전 유도전압 ES는 단상 이선식에서 자, 그림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력선과 요 대지 간의 전압을 E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선과 대지 간의 전압을 E라고 보고요. 자, 여기에는 통신선이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통신선. 자, 이때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전압을 제가 CM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신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을 CS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신선에 걸리는 전압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전 유도 전압 ES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력선, 통신선, 대지. 자, 대지 간의 전압은 E이고, 자, 여기에 직렬로 두 개가 CM이라고 하는 것과 C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요 CS에 걸리는 전압이 ES구나. 요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단상 이선식에서 이 통신선에 걸리는 정전 유도전압 ES라고 하는 것은 C는 뭡니까? 더한 것분의 남의 것입니다. 그죠? CM 플러스 CS분의 남의 것. CM의 전체 전압, E가 정전 유도 전압이 된다라는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식으로. 문제에서 공식으로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상에서 보시게 되면 3상에는 A상의 전압 EA라는 게 있고요. B상의 전압 EB라는 것이 있을 거고, 다 상전압이죠. 대지전압. 자, C상에 의한 EC라고 하는 전력선이 3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통신선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도록 하죠. 통신선. 자, 이때 자, 여기를 대지다라고 보면 대지. 자, A상과 이 통신선 간의 정전 용량을 제가 CA라고 하고요. 자, E상과 여기에 정전 용량을 CB라고 하고요. 여기와 여기 간의 정전 용량을 CC라고 하고, 얘와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을 CS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정전 유도 전압 우리 ES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요 ES를 한번 천천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A,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B,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C,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편의상 IN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점에서 키르요프의 제1법칙, 전류법칙, 들어오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 합과 같다. 그쵸? 자, 해보면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는 IN이 됩니다. 당연히 벡터적인 합이죠. 자, 이때 우리가 C에 흐르는 전류는 뭡니까? 당연히 오메가 C 2죠, 그죠? C에 흐르는 IC는 분명 여기 IC 상에 안 되고, 어쨌든 C에 흐르는 전류 I는 오메가 C 2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IA는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C, CA, EA가 되겠죠, 그죠?
더하기 IB는 오메가 CB EB 플러스 IC는 오메가 CC EC가 되겠죠. 그죠? 벡터적인 거는 I에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CS ES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EA는 다 위상차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얘는 0, 각도가 0도이고, 이것은 마이너스 120도이고, 이것은 120도에 각각 위상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쵸? 마이너스 120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벡터 연산자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을 곱빼줄 수 될 거고,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을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값을 다 대입을 했을 때, 자, 더 자세하게 쓰면 오메가 CA EA 플러스 오메가 CB A의 제곱 EB 플러스 오메가 CC A EA 똑같이 A는 오메가 CS ES가 되겠죠. 그쵸? 자, 이것을 전개를 쭉 하면 다 풀면 제가 얘기하는 요 A의 제곱은 요거고요. 그죠? A는 요걸 뜻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전개해 봤을 때 ES는 쭉 계산을 해보면 CA 더하기 CB 더하기 CC 더하기 CS분의 루트 CA의 CA-CB 플러스 CB의 CB-CC 플러스 CC의 CC-CA에 여기 있는 전압, 여기 상전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절대값, 그쵸? 2가 됩니다. 그쵸? 단위는 볼트. 당연히 마찬가지로 요 값을 묻는 공식으로 어떻게 된다?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ES의 값이 0이 되면, 삼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ES의 값이 0이 되면 이 정전 유도장애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신선에 전력선에 의한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전 유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ES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분자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CA와 CB가 같고 CB와 CC가 같고 CC와 CA가 같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전 유도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정전 유도 장애가 없을 조건은 CA와 CB와 CC가 같을 때 정전 유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여기에 C값이 다 동일하게 되면 정전 유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연가를 하는 거죠. 연가라고 하는 것은, 자, 삼상 송전선로가 이렇게 존재할 때, 자, 여기는 송전단측이고 여기는 수전단측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3등분을 합니다. 자, 여기는 A상, 여기를 B상, 여기를 C상이라고 했을 때 3등분 하여, 자, 첫 번째 상은, 자, 여기서 출발하면 다시 내려와서 요렇게 가고, 다시 내려와서 요렇게 가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B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요렇게 가서, 여기는 요렇게, 다시 여기는 이러한 식으로 송전선을 구성을 하고요. 자, 마지막 상은, C상은 여기서 나와서 요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연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가라고 하는 목적은 당연히 선로정수 평형입니다. 선로정수 평형. 이 선로정수 평형이 되게 되면 결국엔 CA, CB, CC가 같게 되어
정전 유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즉 연가를 해주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정전 유도 장애의 대책은 연가를 해주면 되겠다. 선로정수를 평형시키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전자유도 장애입니다. 자, 전자유도 장애. 두 번째. 이쪽에서 할까요? 자, 전자유도 장애. 자, 전자유도 장애 같은 경우에는 상호 인덕턴스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자유도 장애를 보죠. 자, 전자유도 장애를 보게 되면, 자, 전력선이 요렇게 있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IA상, 여기를 IB상, 여기를 IC상이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통신선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IA상의 전류가 흐르면 이 IA에 의한 뭐가 발생합니까? 자속이 발생하겠죠. 그 자속이 여기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B상에서도 여기에 영향을 줄 것이고 C상에서도 여기에 분명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발생하는 이 통신선에 발생하는 전압, 전자유도전압 EM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상호 인덕턴스, 자, 여기에 상호 인덕턴스를 M이라고 해보면, 자, 이 두 개 간의 상호 인덕턴스를 M이다라고 했을 때, 자,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유도 정전율 E는 뭐가 되겠습니까? M dt di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만약에 전류 I라고 하는 것이 Im sin 오메가 t다라고 하면 이것을 미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dTdi 하면 오메가 Im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것은 다시 쓰게 되면 오메가 Im에 자, 코사인 오메가 t 대신에 이것을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뭐 90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크기는 오메가 배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A상의 전류, I 전류이고 위상이 그냥 90도가 바뀐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자, A상에 의한 정전 유도 전압 EM은 EA라고 할까요? EA는 뭐가 되겠습니까? M 오메가 I A가 될 겁니다. 그쵸? 위상 조금 고려하지 말자 이거죠. 여기서 90도 위상차가 나는 거는. 자, EB는 뭐가 되겠습니까? B상 전류에 여기에 의한 유도되는 전압은 M 오메가 IB가 될 것이고요. C상에 의한 것은 이 C는 M 오메가 IC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자, 전압은 뭐가 되니까 얘를 다 더한 값이 되겠죠. 즉 EM은 M 오메가, 그죠? 오메가 M이라고 써볼까요? 오메가 M에 IA 더하기 IP 더하기 IC가 됩니다. 그쵸? IA 더하기 IB 더하기 I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인을 미분하면 다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 90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J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J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이건 어차피 위상적인 거기 때문에 크기만을 나타내면 우리 J를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전류가 코사인파였다면 마이너스 J가 돼야 되겠죠. 그죠? 사인파였다면 J가 되겠죠. 어쨌든 크기만을 얘기하니까 자, 오메가 MIA 더하기 IB 더하기 IC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는 뭐가 됩니까? 바로 영상전류의 3배인 3I0가 됩니다. 영상전류의 3배인 3I0가 되기 때문에 EM은 오메가 M의 3I0 볼트가 됩니다. 자, 근데 이 M의 값이, 자, 요거서부터 어디까지 길이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상호 인덕턴스 M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단위 길이당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면 전체 정전 유도 전압은 여기 뭐를 곱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L의 값을 곱하면 M이라고 하는 게 단위 길이당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면 L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M L 3I0만큼의 정전 유도 전압이 발생하더라 이거죠. 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 전자 유도 장애 전자 유도 전압 EM이라고 하는 값을 0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0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요 3I0가 0으로 되면 되겠죠. 자, IA 더하기 IB 더하기 IC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즉, IA 더하기 IB 더하기 IC가 0이다. 이거 언제 0이 됩니까? 삼상대칭. 그쵸? 삼상대칭. 삼상평형이 됐을 때, 삼상평형이 됐을 때, IA 더하기 IB 더하기 IC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전자유도 전압은 0이 되게 돼서 전자유도 장애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부하의 삼상이 평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자유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전력선 측에서 할 수 있는 대책과 이 통신선 측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더라 이런 얘기.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전력선 측 대책이 뭐냐 또는 통신선 측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각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력선 측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력선 측의 대책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전력선과 통신선을 멀게 하면 뭐가? M의 값이 작아지겠죠. 그죠? 즉, 이 상호 인덕턴스를 적게 하기 위해서 전력선과 통신선을 멀게 한다. 그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상호 인덕턴스 M의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해서 EM의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 IG의 값이 얼마냐면 3I0입니다.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 즉 중성점에 흐르는 전류가 3I0 됩니다. 이때 중성점 접지를 고저항으로 한다. 그죠? 고저항으로 하게 되면 이 지락전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가 돼서 통신선 전자유도 장애가 감소하게 되겠죠. 왜? 저항의 값은 전류를 제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고속 제페로 방식을 채용합니다. 자,
지락사고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락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므로 그럼 요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짧게 하면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고속도로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하면 그만큼 통신선 전자유도 장애가 적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뭐를 하냐? 차폐선 설치입니다. 이 차폐선 설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폐선에 대해서 보면 자, 여기에 전력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통신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선. 거기에 자, 여기도 당연히 다 접지가 되어 있겠죠. 여기도 접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이 사이에 차폐선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여기는 양쪽으로 접지가 되어 있겠죠. 차폐선. 자, 그러면 자, 이 전력선과 이 통신선 간의 임피던스. 자, 요색을 할까요? 얘와 여기 간의 임피던스를 제가 편의상 G12 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선에 흐르는 전류를 I0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G12 그죠? G12 I0. 자, 전류가 요렇게 흐르겠죠. 그죠? 그럼 요 점의 전위와 요 점의 전위를 비교하면 어디가 높습니까? 당연히 전력선의 전위가 더 통신선보다 높겠죠. 그러면 이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압은 V통신선 G12I0입니다. 근데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오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G12I0만큼의 통신선의 전압이 이만큼이 유기가 됩니다. 언제? 차폐선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이 차폐선을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를 하는데 이 차폐선에도 뭐가 있습니까? 이 자체의 임피던스 GS라는 게 존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차폐선과 이 전력선 간의 임피던스를 G1S 라고 하고요. 통신선과 차폐선 간의 임피던스를 G2S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통신선의, 이 차폐선에 흐르는 전류를 편의상 I1이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은 요게 들어가서 이렇게 흐르겠죠. 또는 반대로도 흐르겠지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압은 전력선에 의해 유기되는 전압 더하기 차폐선에 의해서 유기되는 전압이 여기에 유기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V 통신선 가시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차폐선이 없을 때, 요것은 차폐선이 있을 때, 자, 요 통신선에 흐르는 전압은 전력선에 의한 것 플러스 차폐선에 의한 전압이 유기가 됩니다. 자, 전력선에 의한 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G12 I0가 되고요. 그렇죠? 플러스 차폐선에 의한 것은 얘와 얘 간의 임피던스는 뭡니까? G2S. 여기는 I1.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통신선 측의 전압이 요 차폐선 측 전압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G2 SI1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써보게 되면 마이너스 G12 I0 플러스 G2S. 자, 근데 I1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I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유기되는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와 얘, 여기에 유기되는 전압도 전력선에 의해서 유기되기 때문에 여기에 유기되는 전압은 G1SI0만큼이 유기됩니다. 자, 그럼 I1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은 G1SI0만큼 전압이 걸리고 여기에 임피던스가 GS이기 때문에 즉 I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GS로 나눈 것이 I1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I1은 자, 이 차폐선의 전압은 뭡니까? I0 G1S. 이것을 자체 임피던스로 나눈 값이 I1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I1 대신에 이 값을 대입을 해보면 GS G1S I0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편의상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여기다 G1, 2를 위아래다 똑같이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마이너스 G1, 2, I0로 묶으면 요건 1이 되겠죠, 그죠? 1 마이너스. 자, 여기는 1, 2, I0. 요것만 빼지는 거죠, 요것만. 그죠? G1, 2, I0. 이걸 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남습니까? G, 1, 2, G, S분의, 그쵸? 여기 G1S, G2S가 남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압은 차폐선이 있을 때, 차폐선에 없을 때보다 얼마만큼? 요거만큼 뭐가 되는 겁니까?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차폐계수라고 합니다. 자, 차폐계수 란다는 1-G1, 2, GS분의 G1S, G2S가 됩니다. 이 공식으로 문제에서 이것을 유도하는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값을 묻기 때문에 이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이 결과값을. 자, 그러면 이 차폐선이 있을 경우 없을 때보다 얼마만큼의 통신선 유도 장애를 경감하느냐라고 봤더니 30에서 한 50%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전력선 측에서 이 통신선 전자 유도 장애를 대책을 봤을 때 전력선과 통신선 거리를 멀게 한다. 그다음에 중성장 접지에 고저항을 sab입한다. 그다음에 고속 제페르 방식을 채용을 하고 전력선과 통신선에 차폐선을 설치하는데 이때 차폐선 개수는 1-G1, 2GS분의 1S, GS가 되고 이때 효과는 한 30에서 50% 정도의 차감 효과가 있다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통신선 측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계 코일을 한다. 자, 이 중계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통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A에서 여기 B까지 우리가 원하는 전파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A에서 B까지 우리가 어떤 신호를 공급할 때 있어서 자,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한다면 100이 여기까지 가면 이 중간중간에 뭡니까? 잡음이 계속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100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제대로 도착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중간중간에 얘를 우리가 원하는 이 잡음이 많이 들어오기 전에 중간중간에 이 100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을 뭡니까? 증폭하고 그 이외의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음은 제거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계속 증폭해서 이 B까지 100이라고 하는 값을 뭐 합니까?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원하는 값은 증폭하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우리가 중개 코일을 설치한다 라는 것을 방법이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피 케이블을 쓴다. 연피 통신 케이블을 쓴다. 즉 이것은 전자유도 장애 외부로부터 여러 잡음을 받지 않는 통신 케이블을 써라 이런 얘기죠. 차폐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피레기를 설치한다. 그죠? 우수한 피레기 설치. 즉 이것도 뭐예요? 잡음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번째, 배류 코일이라는 게 있죠. 그죠? 배류 코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잡음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자, 보시면 통신선 측을 보시게 되면 중개 코일, 원하는 것을 증폭하고 잡음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연피 통신 케이블은 전력선에 의한 전자 유도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하는 케이블을 쓴다는 얘기고, 여기서 피레기라든가 배류 코일 같은 경우에도 잡음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도 전력선 측 대책, 그 다음에 통신선 측 대책으로 뭐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각각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안정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도가 뭔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안정도. 자, 안정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안정도를 우리가 아는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어떠한 상태에서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하느냐 이겁니다. 전력 공급 능력을 뜻합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전력을 잘 공급하느냐,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전력을 잘 공급하느냐, 아니면 여러 다른 첨가되는 설비가 있을 때 전력을 얼마나 잘 공급하느냐,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도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태 안정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 안정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태 안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안정도가 좋으려면 자, 어떠한 A라고 하는 곳에서 B라고 하는 곳까지 전력을 공급할 때 전압의 변동이 작으면 안정도가 좋은 거죠. 그죠? 우리가 A라고 하는 곳에서 100을 보내면 B라고 하는 곳에 100, 내가 원하는 전압이 그대로 온다라고 하면 전력 공급 능력, 어떤 안정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뭐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정도를 얘기할 때 전압 변동이 작으면 이 전력 계통은 안정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 변동이 작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전압 강하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전압 강하가 작다라는 얘기는 선로의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거죠. 왜 선로의 임피던스가 작으면 당연히 전압 강화가 적고 전압 변동률도 작고 안정도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인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이 안정도에 대한 얘기가 좀 쉬워집니다. 자, 정태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 부하에서 정상적인 부하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의 안정도.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안정도를 뜻하고, 자, 과도 안정도, 과도는 뭡니까? 어떤 변화하는 것을 우린 과도기라고 얘기를 하죠. 즉, 사고시의 안정도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얼마나 전력을 잘 공급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 세 번째에 있는 동태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자, 안정도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압 변동률이 거의 없다. 그죠? 자, 이때 동태 안정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압 변동률을, 전압을 조절해주는 자동 전압 조정 기구인 AVR이라는 게 있습니다. AVR을 설치된 상태에서 AVR 설치 상태하 안정도. 그러니까 이 역할이, 요 AVR이라고 하는 놈의 역할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크다 이거죠. AVR이라고 하는 놈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 하에서의 전력 공급률 안정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게 이제 동태 안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안정도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정태, 과도, 동태 안정도가 있다. 정태 안정도는 정상적인 부하에서의 안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과도 안정도는 사고 시에 안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동태 안정도는 AVR이라고 하는 자동 전압 조정 기구가 있을 때 안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정도에서 자, 최대 송전 전력이 나옵니다. 자, 이건 이미 기존에 배운 겁니다. 최대 송전 전력 P는 그죠? X 그죠? 선로의 리액턴스 VS VR 사인 델타 메가와트. 이거는 뭐 기존에 공부를 했던 거죠. 자, VS는 송전단 전압이고 VR은 수전단 전압이고 델타 값은 송전단과 수전단 간의 위상차 델타입니다. 자, 그러면 안정도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력을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 송전 전력이 높다는 얘기는 뭐가 X 값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리액턴스 값이 작으면 요 임피던스 값이 줄어들고 전압가가 줄어들고 전압 변동률도 줄어들고 안정도는 좋아지더라 이거죠. 그렇죠? 즉 우리가 송전 전력식에서 뭐 이 공식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지만 안정도가 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란 얘기입니까? 이 식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리액턴스가 작으면 안정도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송전을 하는 데 있어서 발전소가 있고요. 변전소가 있고요. 송전선로가 있고 당연히 수용과가 있습니다. 그죠? 발전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발전기라는 애가 있고요. 변전소에는 변압기라는 애가 있고요. 송전선로에는 선로 리액턴스라는 게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XG라고 하고 얘는 XT라고 하고 얘는 XL이다. 그죠? 요거를 다 합친 게 뭡니까? 얘인 거죠. 얘. 그쵸? X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뭡니까? 안정도 향상 대책. 자, 안정도 향상 대책. 안정도는 뭐예요? 전력 공급 능력. 전력을 많이 보내면, 안정적으로 보내면 뭐란 얘기입니까? 안정도가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도 향상 대책 첫 번째, 리액턴스 감소. 그렇지 않습니까? 리액턴스 감소하면 전력 공급 능력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리액턴스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뭘 쓰면 되겠습니까? 리액턴스가 작은 기기 채용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 있는 XG, XT, XL 값이 적은 설비를 쓰면 된다. 두 번째. 자, 여기 직렬로 R이 있고요. 여기 리액턴스 X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 X 값을 전체적으로 줄이려면 뭘 쓰면 되는 C를 쓰면 얘가 두 개 뭐가 되는 거?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렬 공진. 그래서 뭐예요? 직렬 콘덴서 설치.
그쵸? 자, 이렇게 되면 리액턴스가 작은 기기를 채용하거나 직렬 콘덴서를 쓰면 여기는 X값이 줄어들어 송전 전력은 증가하고 안정도는 증가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단락비가 큰 기기 채용. 자, 이것은 여러분들 기기 시간에 배웠을 텐데, 자, 뭐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자, 단락비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단락전류 IS 얼마입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IN입니다. 이건 배웠죠, 그죠? 그쵸? 자, 이때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단락비는 K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IS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입니다. 그쵸? 자,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자, 근데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뭐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10 V제곱 P G 이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비가 크다. 그죠? 그 얘기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으려면, 그죠? 동일한 전압, 동일한 전력에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으려면 뭐 임피던스가 작아야 되죠. 그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작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다 퍼센트 임피던스 안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얘가 작다는 얘기죠. 리액턴스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단락비가 큰 기기를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단락비가 큰 기기들은 등치가 큰 기기들입니다. 등치가 큰 기기들. 자, 리액턴스 감소 내용 세 가지. 리액턴스 감소할 수 있는 건 뭐? 리액턴스가 작은 기기를 채용하고 직렬 콘덴서를 설치하고 단락비가 큰 기기를 채용한다. 이것이 다 뭐예요? 안정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자, 두 번째. 전압 변동을 작게 한다. 변동을 작게 한대. 전압 변동을 작게 한다. 이거 한번 보도록. 첫 번째. 소극 여자 방식. 소극 여자 방식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 여자 방식. 자, 여기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 발전기에 전압을 생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자기가 있어야 되죠. 여자기. 자, 발전기에 생산되는 전압 E는 얼마죠? E는 K, 파이, N입니다. 자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부하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자, 이때 자, 첫 번째 부하 사고 시. 자, 부하가 사고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상 전류가 많아집니다. 지상 전류. 지상 전류가 많아지게 되면, 자, 여러분들 이제 기기에서 배우는 얘기인데, 자, 발전기는 다 동기기입니다. 동기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발전소에 쓰는 건 동기기입니다. 그럼 동기기에 뭐가 있냐면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기 발전기에서 지상 전류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얘는 지상 전류는 감자작용을 합니다. 감자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속을 감소시킨다 이겁니다. 그럼 이 자속을 감소시키면 유기기 전력도 감소가 되고 여기 있는 유기기 전력이 감소하면 여기 있는 단자전압도 감소하게 돼서 전압이 뭐예요? 급격히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때 소극 여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 빨리 이 여자를 평소보다 여기 나오는 자속을 자, 여기에 있는 전압을 평소보다 높여서 빨리 높여서 여기에 나오는 자속을 많아지게 하는 겁니다. 빨리. 이게 많아지게 되면 유기기 전력이 증가하게 되고 단자전압도 증가해서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극 여자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이 어렵지만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만. 전압 변동을 작게 하는 게 소극 여자 방식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다. 소극 여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하 전류가 지상 전류가 되는데 이것은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여기 있는 유기 기전력을 감소하고 지상 전류는 이 주자속을 감소한다 이거예요. 감자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평소 여자기 전압을 높게 해서 자속을 많이 공급해서 단자 전압이 일정하게끔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 그걸 우리가 소극 여자 방식이다. 소극 여자 방식이 전압 변동을 작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계통 연계한다. 자, 계통 연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통 연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 발전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그대로 여기에 영향을 줘서 전압이 변동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발전기가 있으면 여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여기가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켜줄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통 연계도 전압 변동률을 작게 해주시고요. 세 번째, 중간 조상 방식. 자, 여기서 중간 조상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상기라는 얘기입니다. 조상기. 자, 조상기가 뭐 하는 얘기입니까? 무효 전력 공급 장치입니다. 그죠? 자, 무효 전력을 공급하게 되면 전압 조정이 가능하고요. 자, 유효 전력을 조절을 하면 얘는 주파수 조정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주파수 조정. 자,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일정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조상기, 무효 전력을 공급해서 일정한 전압을 유지시켜 준다 이겁니다. 그것이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 계통의 충격을 감소한다. 자, 계통 충격을 감소하는데, 자, 계통에서 충격을 주는 대표적인 전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락전류라는 게 있고, 하나는 지락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단락전류와 지락전류가 있는데, 자, 이 값들을 어떻게 합니까? 작게 하면 되죠, 그죠? 작게 하면 계통의 충격이 감소가 돼서 안정도는 좋아지더라. 자, 그때 이 지락전류를 제한하는 게 뭔가 소호 리액터 방식을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락사고가 나거나 또는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이 고장을 빨리 제거를 하면 되겠죠. 그죠? 고속도 차단기를 채용을 하고, 그쵸? 채용을 하고, 자, 이 고장이 났으면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얘기는 안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속 차단, 그 다음에 고속 재폐로 방식을 적용한다. 그쵸? 고장이 나면 빨리 차단하고 고장이 제거되면 빨리 다시 투입, 재폐로 해야 되는 방식을 쓴다. 그래서 계통의 충격을 감소하기 위한 소리액터 접주 방식, 고속 차단기 채용, 그 다음에 고속 재폐로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계통 충격을 감소하게 되고 안정도를 향상시킨다. 네 번째, 발전기 입 출력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불평형 감소. 자, 발전기 입출력 불평형 감소. 발전기는 동기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가 되겠죠. 얘를 회전시키는 것은 바로 원동기입니다. 원동기라고 하죠. 원동기. 그럼 자, 여기에서 이 회전이 일정하게 회전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발전기에서는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겠죠. 그쵸? 자, 이때 일정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조속기입니다. 조속기 성능 개선. 그 다음에 제동 저항기 설치.
이 제동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부하가 감소하게 되면 원동기의 속도는 빨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동저항기를 설치한다. 그래서 안정도 향상 대책에는 리액턴스 감소, 전압 변동을 작게 한다, 충격을 감소하고 발전기 입출력 불평형을 감소한다. 이때 그에 따른 나눠지는 각각의 채용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 내용을 각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의 유도장애 및 안정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